네,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 눈여겨볼 부분들 대통령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태영 기자. 네. 국정수행신을 위한 개각하면 보통 이제 장관 교체를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바뀌었어요. 예, 그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얘기입니다. 예. 이 장관급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면 이 전국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국정 공백도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여럿 이 차관에 이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죠. 예, 집권 2년 차에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참모들도 이 국정과제 이행이 더딘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이 공직자가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으면 엄단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지시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실세 차관이 전면에 나서면 이 장관은 뭐 하라는 거냐, 이 장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여당에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진영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뭐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장 통일부만 봐도 통일부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모두 이제 차관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예, 우선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동안 계속 제기해온 이른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고요. 예. 또 차관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예. 이거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나서라. 그러니까 국정 기조에 맞춰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가 남북 대화가 아니라 대북 압박을 하는 부처냐 이런 논란이 이 청문회에서도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1, 2차관을 동시에 바꾼 건 민감한 부처 현안이 많은 만큼 이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김호진 1차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어서 예. 전문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번에 지명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빠졌어요. 네,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그렇죠. 사실상 내정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이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 대행 체제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급할 거 없다라는 게 이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한 참모는 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보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자녀 학교 폭력 의혹도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언론사 개입 의혹 문건 같은 여러 논란이 불거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 현재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해서 여러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좀 정치 쟁점화하려는 거를 피하려는 판단에서 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인사잡음이 불거졌던 국정원은 오늘 조직정비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재신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